자, 앞에 제가 1절까지만 시연을 했습니다. 연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16으로 멜로디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단기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까돼 있다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음가가 강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당기면서 길어지는 음은 당연히 강세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하나의 프레이즈 안에서 고음인 부분이 강세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게 아니라 1, 2, 3, 1, 2, 따까까까까딴 이런 식으로 강세를 어느 정도 살려줘야 리드미컬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테누토로 연결해서 연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랑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음악과 비교하시면서 어디서 강세가 들어가는지 딴따단 떠바 따리다다다 빰빰 이런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코드를 보면 슬래시 코드와 지금 대부분 3화음 코드인데 이렇게 반주를 할 때 아르페지오를 할 때는 메이저 코드는 보통 1도, 5도, 3도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1도, 5도, 9, 3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바로 3도로 갈 때도 있고 급할 때 아니면 이렇게 누르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그리고 슬래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시작은 이 코드는 A로 시작을 하지만 코드 톤은 F 코드 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A지만 A 코드 톤은 나머지는 다 버리고 루트만 밀려온 코드고 이 베이스에서 가깝게 오른손 코드 톤을 일단 짚어보세요. 그 중에서 베이스와 적어도 5도 이상 음의 간격이 차이 나는 노트를 먼저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C는 지금 베이스와 너무 가깝죠. 3도 간격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A 치고 아르페지오 할 때는 F, 그리고 나머지 F 코드 톤을 가는데 A는 이미 쳤잖아요. 그래서 C로 가는 게 낫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음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네. 이제 아르페지오 할 때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음쪽으로 갈수록 음색이 두껍기 때문에 넓게 잡아주고 고음으로 갈수록 얇기 때문에 좁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으려면 세븐 코드는 이렇게 3도 먼저 나오고 세븐이 오는 것보다는 세븐 간 다음에 3도를 가야 이게 아르페지오를 했을 때 점점 좁아지니까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방금 이제 세븐 코드 G-7 이런 것도 이제 빨리 지나가는 코드예요. 지금 저기서는 한 박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1도, 7도, 3도로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B 플랫 메이저 길게 간다면 1도, 5도, 9도, 3도 가고 아니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연주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3도만 쳐도 되고.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인트로를 연주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멜로디가 첫 박도 안 나오니까 첫 코드는 이렇게 코드로 연주를 해주고 자, 오른손이 이렇게
보이싱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걸 오른손과 왼손이 나눠서 연주한 거예요. 다시 보면 동시에 3칠도만 베이스랑 같이 쳤어요. 오른손 도와서 똑같이 C7 서스포의 노래. 자, 전체 1절까지 제가 연주했던 데까지 코드 구성이에요. 본인이 카피하신 혹은 구입하신 악보의 코드와 구분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 코드가 다 맞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이크센스한 진행이니까. 자, 이거 4마이너 지금 플랫 하나 붙은 F 메이저 키의 곡이죠. 1에서 B 플랫은 4마이너인데 4마이너는 보통 나중에 화성학 시간에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라고 배울 거예요. 따로 그때 마이너 6로 자주 등장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4 마이너이기보다는 이렇게 화성이 재즈한 곡에서는 마이너 6일 확률이 높습니다. 4 마이너 6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3도가 베이스인 경우에는 3도가 중요하지 않아서 오히려 왼손이 3도를 잡으니까 3도를 빼고 9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이런 보이싱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이 곡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C# 디미니시 7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없어도 되는 꾸밈 코드예요. D마이너 입장에서 5도 위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찾으면 A7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악보에서는 여기에 A7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네, A7도 맞아요. 어쩌면 A7에 플랫 9을 넣으면 루트 대신 그러면 이 디미니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엔 똑같다는 거. 네, 그래서 A7으로 연주를 하든 이걸로 연주하든 대신에 마이너로 가니까 A는 얼터드 텐션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븐 서스포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네, 5음 아래에 베이스보다 5음 아래에 장사마음을 치거나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아예 13까지 해서 메이저 7처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특히나 아까 어느 부분이지? 네, 이 B7 서스포 이 부분에서 또 베이스가 이렇게 B7 서스포인데 오른손에 잡고 루트까지 같이 해서 한꺼번에 쿵 이렇게 해주면 키 체인지가 확 느껴지겠죠. 바로 지금 E 메이저 키로 넘어가는. 여기 역시 또 베이스가 3도인 메이저 코드 3도 빼고 9 집어넣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 B 메이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박자가 4박자나 되고 멜로디가 롱노트로 길게 끌고 가고 멜로디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주자가 화려하게 꾸며주면 훨씬 좋겠죠. B 메이저 7 코드에서 검은 건반이 어떻게 위치가 되는지 봅시다. B 메이저에서 얘는 9, 코드톤 3도, 코드톤 5도, 얘는 13, 그리고 메이저 7. 다 어베일러블한 노트들이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글리잔더로 이렇게 훑으셔도 연주할 때 약간 오버하듯이 그렇게 연주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B 파트까지 제가 다시 시연을 해볼 테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섹션이 나오는 리듬 섹션이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리듬을 그려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여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기를 바로 이제 초견이어도 보게 되니까. 사실은 이걸 슬래시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슬래시를 해줘야 연주자 마음대로 연주를 하는 건데, 지금은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닌 거니까 제가 그냥 공란으로 넣습니다. 직접 카피하실 때는 귀에 들리는 음들을 모두 다 박자에 맞춰서 적어 보는 것이 연습에 많이 도움이 돼요. 저처럼 이렇게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박자가 두 박자이고 한 박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를 이용해서 표시해 두면 F가 두 박자, 한 박자예요. 여기는 제가 그냥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슬래시를 표시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B 파트 부분까지만, 브릿지까지만 제가 다시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 노래는 어쩌면 투필로 연주를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4비트가 아니라 투필은 한마디에 두 번 연주하는 건데, 반드시 2분 음표만 나온다고 해서 투필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른 음표가 나와도 중심이 되는 연주가 2분 음표로 두 번씩 나온다, 자주 등장한다, 그런 거를 투필이라고 해요. 그러면 A 파트부터 B 파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B 파트부터 4비트 느낌으로 연주가 되네요. B 파트부터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F 메이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옥탑으로 연주를 해줘도 괜찮아요. B 파트 첫 마디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B 파트. 그쵸? 그리고 이제 C 파트는 조금 더 16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후렴 부분이니까 고조가 되어 있죠. 16 리듬을 활용해서 약간 패턴화 시켜서 연습을 해볼까요? 제가 연주한 거는 C-7을 이렇게 잡고요. F-7은 자, 3도 7도 이거예요. 다시 C 마이너. 자, 첫 번째 마디부터 다시. 자,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죠? 자, C 마이너, F 마이너, 자, B 플랫 마이너 7에 그 다음에 E 플랫 7 sus4랑 E 플랫 7인데 2, 5를 그냥 그러니까 해결했다가 다시 서스 갔다가 하는 건데 상관이 없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A 플랫 마이너 7 그리고 D 플랫. 자,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2 마이너에서 7만 반음 내리면 E 플랫 7이니까 이렇게 가도 돼요. 자, 그리고 왼손은 일단 쉽게 그래서 같이 하면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1, 2, 3, 4. 방금처럼 자, 이런 라인을 이용해도 되고, 자, 옥탑을 이용해도 돼요. 자, 이 노래는 메이저 7과 그리고 7서4 코드가 엄청 자주 나와요. 키 체인지가 여러 번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7서4가 키 체인지 바로 전에 5도 7 대신에 오는 경우 이렇게 넓게 잡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B 파트에서 E 메이저로 넘어가기 위해서 B7서4 잡을 때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방법, 오는 아래에 메이저 7, 메이저 이건데 메이저 7까지 재즈하게 잡아서 이제 루트 한 번 더 하면 더블링이 되더라도 2 옥탑으로 되니까 공간감이 있어서 이렇게 두껍게 화려하게 코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A 파트의 맨 마지막에 C7 서4도 4박자가 되죠. C7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그 키의 5도 7인 5도 도미넌트를 해당 키의 5도 7 도미넌트 코드를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는 바로 도미넌트로 연주하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해결을 안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게 됐고, 요즘에는 서스4로 7서스4로 연주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거나 더 세련된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A 파트의 맨 마지막 마디도 좀 이거를 발전시킨다 이러면 처음에 이렇게 왼손은 루트 잡고 오른손에서 오는 아래 장사마음의 B 플랫을 자, 자리 바꿈을 이용해서 더 확장시키는 점, 그러면 13까지 넣고 자, 루트까지 해서 그러면 자, 그러면 레인지가
레인지가 점점 넓혀지면서 점점 발전되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보이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박자 하나마다 이렇게 찍으면서 레인지를 늘리면 이런 식으로도 발전되게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거. 네.